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그리고 투자론부터도 논점을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일단 논점의 제목을 암기하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권유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론에서 많이는 안 나오지만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의 수익, 투자의 위험이죠. 투자의 수익, 투자의 위험. 그리고 뭐가 더 많이 나옵니까? 위험이 더 많이 나오죠. 왜? 투자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게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투자의 수익을 일단 먼저 볼 거예요. 투자의 수익을 볼 때 흐름이 있어요. 투자의 수익이.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내 돈만 갖고 할 수 있다. 대출을 써야 된다. 대부분 대출을 써야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과인 수익률보다 내가 가져가는 수익, 지분 수익률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분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적으로 좀 상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실래요? 자, 투자론에 가게 되면 일단 우리가 수익률이 있고요. 수익률이 있고, 지분 수익률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고, 지분 수익률은 지분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야, 수익이 뭐고 지분 수익이 뭐냐?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럼 우리가 투자의 현금으로 분석해서 순영업 소득에서요.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봐요. 경비를 빼고 남은 게 순영업 소득이에요. 경비를 빼고 남은 게 순영업 소득이야. 그런데 이 경비를 빼고 남은 순소득을 투자자가 모두 현금으로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은행에 대출을 썼으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에게 일부를 갖다 바쳐야죠. 이게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은행의 목이에요. 은행의 목. 그럼 내가 가져가는 목이 뭐예요? 이게 바로 현금 수지죠. 내 목.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요걸 지분 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세전 현금 수지는 세금을 내기 전에 내목이고, 세후 현금 수지는 세금까지 낸 다음에 나온 내목이 말하는 내목인 거죠. 그래서 수익률은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항상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고요. 지분 수익률은요, 내 거만 따지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지분 수익이 뭡니까? 그럼 항상 이걸 말해줘야 된다고. 지분 수익 그러면 현금 수지. 지분 수익 그러면 현금 수지. 그리고 수익률의 이 수익은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순영업 소득이죠. 수익률의 공식은 순영업 소득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거예요. 얼마를 투자해서 순영업 소득을 얼마 벌었니? 그 지분 수익률은요, 일반적으로 세전을 써도 되고 세후를 써도 되는데 항상 지분 수익, 그러니까 세전, 세후, 현금 수지고 이건 내 것만 따지는 거니까 항상 지분 투자 금액이랑 비교해 줘야 돼요. 이건 비할인법에서 다시 할 테니까 그때 꼭 대답을 해줘.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럼 일단 요거. 자, 순영업 소득은 경비를 빼고 내가 벌어들인 성과고,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썼으니까 은행의 목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난 나머지를 내가 현금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현금 수지가 지분 수익이다. 지분 수익.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논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논점이니? 지렛대 효과. 자, 투자자들은 대부분 타인 자본, 대부분 대출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출을 활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지렛대 효과죠. 그리고 지렛대 효과에는 정의 지렛대도 있고 부의 지렛대도 있고 중립적 레버리지도 있는데 우리는 정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의 지렛대라는 건 정이 플러스니까 지분 수익률이 늘어나는 경우예요. 뭘 써서? 타인 자본을 써서. 그럼 타인 자본을 썼을 때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일단 저당 수익률이 낮다면이야. 무슨 뜻이에요?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거야. 저당 수익률이 낮다. 대출 금리가 낮다. 은행이 적게 가져가네요. 그러면 당연히 내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두 문구를 반드시 찾으세요. 저당 수익률이 낮다. 은행이 적게 가져가네.
내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겠구나. 그다음에 지분 수익률이 높다 하면 이런 표현 나오면 지분 수익률이 높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야 지분 수익률이 올라갔대. 이거 자체가 정의지. 요 두 개. 자 그리고 저당 수익률이 낮다면 요거 번역해봐요. 저당 수익률이 낮다면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빌려야겠죠. 그래야 나에게 유리하겠죠. 은행이 금리를 싸게 해주니까. 그래서 대부 비율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항상 타인 자본을 쓰게 되면 내 돈만 쓴 경우에 비해서 반드시 뭐가 올라간다. 위험이 올라가죠. 위험이.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깊게는 안 물어봐. 그래서 딱 하나만. 정의 지렛대가 뭔가요? 그러면 타인 자본을 썼을 때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정의 지렛대예요. 그럼 언제 올라가니?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누구 목이 올라가? 내 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 수익률이 낮다 또는 지분 수익률이 높다. 이 두 가지 표현만 분석한다. 자, 그리고 타인 자본을 썼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 증가한다, 상승한다. 뭘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바로 기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지렛대 효과야.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 레버리지 효과라.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뭐에?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썼을 때 지분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이런 게 눈에 보이면 하수라 그랬어요. 지렛대 효과의 핵심. 타인 자본을 통해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 그리고 요런 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의 지렛대 효과니까 타인 자본을 썼을 때 뭐가 늘어나는 효과예요. 지분 수익률이 늘어나는 경우가 정의 지렛대죠. 그럼 어떤 것만 찾아? 저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내 목이 올라가겠죠. 이거 옳은지 뭐.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이 높다고 되어 있네요. 내 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옳은 지문이에요. 자,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5번 볼까요? 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투자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X지. 절대 위험은 낮아질 수 없어요. 왜? 타인 자본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런 게 잘 나오죠.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구입한다. 이게 대표적인 타인 자본을 통해 내 수익을 올리는 지렛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죠. 딱 이 정도.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위험에서는 항상 이 위험의 종류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위험의 종류. 이게 수익에서는 지분 수익률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고, 위험에서는 위험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를 따고 있죠. 투자의 위험은 사금, 법인류. 사금, 법인류. 사는 사업상이요. 그 다음에 금융,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유동성이요. 그리고 사업상 위험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운치야. 시운치. 예, 원치가 아니라 시운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해봅시다. 투자의 위험은 항상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봤더니 사업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사업이 원인이죠. 이게 사업상 위험이에요. 그리고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운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이잖아요. 이게 시장 위험. 그리고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화. 암기야 이건.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로자가 파업했다. 영업 경비의 변화가 생겼다.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화. 이게 부동산의 운영에 위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운영 위험이야.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의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위치적 위험이에요. 위치적 위험. 그런데 평가 시험에 이 위치적 위험을 입지 위험이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 위치, 이게 입지겠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운치 세 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꼭 암기해야 될 게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화, 운영 위험. 그 다음에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 변화, 위치적 위험, 입지적 위험. 그리고 나머지는 쉬워요. 자, 정부의 정책 법률 개정이니까 법적 위험이겠죠. 법적 위험. 그 다음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유동성 위험이죠. 유동성.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한다. 이게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 자, 그 다음에 위험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자고요. 여기.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 위험 회피형이라는 건 위험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싫어한다. 이게 위험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그럼 이제 전제가 이래요. 이론 전제가. 투자에는 반드시 불확실성, 즉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죠.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왜? 지금 투자하지만 항상 미래의 성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점장이가 아니니까 불확실성 있죠. 그리고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은 싫어한다. 이게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 그러니까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있고요. 투자자들은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에요. 이게 무조건 투자론의 기본 전제예요. 투자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투자론에서 계속 나와요. 예, 계속 말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암기해야 되냐?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해요. 그럼 싫어하는 위험이 있으면 항상 위험에 대해서 뭘 요구한다? 대가 또는 보상을 요구한다는 거죠. 나는 위험이 싫어요. 근데 누군가가 위험을 나한테 감수하래. 야, 그러면 대가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대가를. 항상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대가를 요구한다. 대가를. 그럼 봐요. 투자에는 위험이 있고, 투자에는 위험이 있고, 투자자들은 위험을 무조건 싫어해. 그러면 투자론에서는 무조건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한다.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이게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한다. 그리고 위험을 굉장히 많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위험을 조금 싫어할 수도 있고 많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위험을 보다 회피할수록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위험을 보다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러면 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진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론에서 위험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가를 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위험이 왠지 커 보여. 그럼 대가를 더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문에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가 투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표준 편차 분산이죠. 그러니까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번역해? 아하, 위험이 크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거 꼭 암기야. 변이개수, 변동개수, 변동개수 나오면 앞에 좋은 거다, 나쁜 것이다. 나쁜 거야. 그래서 변이개수, 변동개수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그랬어요. 위험. 변이개수가 크다 그러면 위험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죠. 선호하지 않는다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 분산, 표준 편차. 그럼 뭘 뜻한다? 위험을 뜻하죠. 위험. 그래서 수익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틀렸죠. 이게 작년 36회 중개사 기출이죠. 이게. 위험이죠. 위험.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가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부동산을 현금화하고 있어? 그럼 무조건 유동성 위험인 거죠. 유동성이야.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 그 다음에 리얼. 스탑하고 문제 풀었나요? 저 그냥 깜빡 잊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풀어야죠. 자, 또 봅시다. 투자의 위험. 그냥 질문.
투자의 위험이라고 못을 박았어. 그럼 뭐 나오겠어? 기본적으로 위험의 종류, 사금, 법인류, 시운치. 이거 구별하라는 논점이 있을 거고. 위험은 뭘로 측정합니까? 분산, 표준 편차 또는 변이 개수, 요런 것들. 그리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고요. 위험을 싫어하니까요. 위험에 대해 대가를 요구해요. 위험에 대해 대가를 요구해요. 요런 거요. 해봅시다. 이게 딱 보여야 되네. 1번은. 법률적이야. 근데 앞에 봤더니 정부 정책, 그 다음에 각종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는 법으로 결정이 되죠. 법적이요. 오, 맞았어. 그 다음에 사업상 위험이 뭐예요? 자, 사업 자체에서 발생한다. 사업상 위험. 위치적 위험하면 사업상 위험의 세분. 시, 운치의 치죠. 상대적 위치의 변화. 자,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야. 이게 보여야 돼요.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화. 그럼 운영 위험이겠죠. 운영 위험. 자, 5번.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겠죠. 자기 자본으로 다 조달했으면 금융, 대출과 관련된 위험은 제거할 수 있겠죠. 딱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자, 다시. 자, 15분 딱 지났어. 수익은 어떤 논점이 주로 나온다? 부동산 투자에는 반드시 대출을 써야 돼요. 따라서 지분 수익률에 대한 논점이 많아요. 그리고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정해질 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투자의 위험. 위험은요,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을 5개로 나눠요. 사금, 법인류, 그리고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운치. 그리고 위험은 어떻게 측정해요? 분산,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투자자들은 위험을 싫어하는 형태가 기본인데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위험이 보이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에는 위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투자론에서 무조건 위험 나오면 무조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 그래요. 무조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 그래요. 여기까지였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